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토크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예, 자, Becoming Human이라는 책입니다. Becoming Human.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 나와 있는데요. 그 책은 이렇게 인간 되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크게 보면은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바니에라는 사람은 이 책의 저자인데요. 이분은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 분이었고, 프랑스의 해군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톨릭의 그 교수가 되셨다가 이분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분의 그 가톨릭 쪽의 그 신부 선배님, 선배님의 그 장애인들을 갖다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많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신부님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다가 독자적으로 라르시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카나다에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소요소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발달장애학에 관련된 발달장애인 어떤 케어에 대해서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뭐 이런 정도로 좀 소개를 하고요. 좀 1장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자, 바니에는 지금 이 책에서 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자, 이 책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거절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 공포,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공포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해방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보편적인 인간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그 인간성을 이끌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발견은 결국 그 총체적인 어떤 마니의 생각의 어떤 집약, 핵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배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그 다음에 소속감 안에서 외로움을 사랑으로 옮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 외로움이 어떤 공포를 일으키게 하고 바로 그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그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소속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옮아가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 배척이 포용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 성장하고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서로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신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다. 지금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니에가 말하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 뭘까? 바니에가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삶이 성공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이제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뭐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그 실패를 했을 때 느끼는 절망감,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자기의 어떤 위축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는 그 소외된 마음, 이런 것들을 바니에는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니에가 좀 관점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바니에가 말하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실패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보통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들은 실패하더라도 너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실패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의 일부일 뿐이다. 누구나 실패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느냐? 어느 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 그것은 다 어떤 외로움으로
실망으로 절망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그 외로움이라는 게 인간 존재의 어떤 일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덧없는 것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근데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그 동일한 거를 바라보면서 그건 내가 가져야 돼, 그건 내가 가져야 돼 하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바니에는 외로움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외로움을 바니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 특히나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이런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한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외로움이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약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는 어떤 근원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니에가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죠.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이에요. 버림받은 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바니에가 그 시설에 가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많은 그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있을 때는 막 떠들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들이 전혀 우는 아이도 한 명도 없고, 예, 너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니에가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바로 외로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굉장히 수많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불편하면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그때 가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기저귀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울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정해진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2시간에 한 번, 뭐, 3시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냥 일률적으로 쫙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제, 바꿔줘야 될 거 있으면 바꿔주고, 뭐, 아니면 놔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근데, 그 울 때도, 운다고 해서 가서 젖주거나 뭐, 분유겠죠, 분유. 분유를 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그냥 시간 딱 정해서 하루에 한 뭐 4번, 5번 정해가지고, 그때 되면 일률적으로 그냥 입 딱 물리고, 그때 뭐, 아이가 뭐, 잘 먹으면 먹는 거고, 뭐, 안 먹으면 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 무슨 뭐, 닭 공장에 무슨 그 닭 사육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가 울어봤자 자기의 울음소리를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울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아니까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바니에는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근데 바니에는 이제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니에가 라르시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니에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면, 아, 그 꼬마애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외로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외로움 속에 물들어갔을 때는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울면은 가서 반응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면 아이들이, 그러면 또 활짝 웃고 막 피어나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것처럼 이 라르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외로움에 빠져있던 그 장애인분들을 섬길 때 그런 어떤 반응을 해주고 또 사랑을
품어주고 또 이렇게 그 장애인들이 어떤 남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수용해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달라지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깨달았고, 아,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 인간들 전체를 봤을 때도 그 인간들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뭐냐? 제가 처음에 이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이 소속감이다. 외로움이 소속감을 통해서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 나는 그것을 밝히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책이. 자, 그래서 이제 마니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불안감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마니에가. 자, 사람은 태어나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고요.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제까지 내가 익숙했던 그런 상황을 지나서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상황을 뭐 진학을 한달지, 무슨 직장을 잡아야 된달지, 또는 무슨 뭐 결혼을 해야 된달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해야 될 때에 불안감을 느끼죠.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바니에는 그 어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지점으로 이런 변화라는 것들을 갖다가 놓고 있는데, 근데 바니에가 이제 왜 이런 변화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외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실패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상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나는 그 사회에서 소외된다. 배척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서 맛보게 되는 외로움. 그래서 실패가 외로움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로움을 해소를 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가려면 사실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익숙한 존재죠. 자기한테. 마치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이 국민학교 전체 그 생활에 대해서 익숙한 것처럼. 근데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내가 마치 중학교를 뭐 진학을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좀 긴장되고 내 어떤 안정성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는 것이 그 외로움과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바니에의 어떤 생각에 의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안정감 속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내가 그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익숙한 사람들, 뭐, 우리 동문이라든지, 아니 무슨 뭐 우리 직장 동료라든지,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든지, 요런 사람하고만 내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내가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해결할 수가 없냐면, 사람은 실패라는 게 본질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결국은 무한히 내가 다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안정감이라는 거를 이 어떤 내가 익숙한 상황과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이라는 것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또 거래를 하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뭐 아니면 무슨 연구를 하면 새로운 연구 과제를 맡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은 새로운 것들을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끊임없이 그럼 뭐예요? 불안감 속으로, 불안정 속으로 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달이 안 되는 거죠. 발달이. 미숙아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마니에는 그런 측면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사람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서도 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생각을 마주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어떤 안정감이라는 게 그런 어떤 그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퇴형적인
내가 익숙한 거에서 막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결국 또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패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된다. 발달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 나와 다른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내가 개방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것들과 함께 가야 된다. 그것들을 내가 적으로 삼고 내가 맞부딪히고 내 거를 고집하면서 이건 아니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니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 소속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쟁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참 이제 이렇게 짚어가는 거예요. 짚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외로움이라는 개념에서 그것이 내가 이 외로움이 어떻게 보면 관계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집단이 나옵니다. 집단. 공동체. 내가 생각이 같은 사람, 공동체 집단이죠. 나와 같은 학교 나온 사람, 공동체 집단이죠. 내가 같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 고향이 같은 사람들, 이거 공동체 집단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죠. 불안하지 않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폭파 묻혀 있으면. 그죠? 근데 이 공동체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시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라는 건 나한테 안정감을 주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본다면 다른 거를 밀쳐내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나의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집단이라는 거는. 하나는 뭐냐면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또 한면으로는 다른 집단을 배척하게 만들어요. 다른 집단을 배척해, 집단과 집단이 배척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개인과 개인이 배척해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이거 좀 생각해 보신 분들, 고민하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랬을 때에 바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를.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그 어린아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내가 또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는 활짝 피어난다 그러죠. 부모가 아이를 막 사랑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아주 기가 살고 그냥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신나고. 근데 부모가 그걸 막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러면은 애가 확 죽어가지고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 그냥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어른인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 인정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 나를 사랑을 해줘요. 그러면 나는 막 충만해지고 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막 피어나요, 마음이. 근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 이게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외로움의 근원이 되는 거고,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사회는 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네가 강하지 않으면, 네가 경쟁력이 없으면 그럼 너는 밀려나는 거야. 회사에 경쟁력이 없으면 밀려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 아예 있다가도 쫓겨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외로워져요. 그게 실패잖아. 인생이 실패라고 그러잖아요. 즉 네가 어떤 관계를 갖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그 집단이 원하는 그것들이 원하는 것들 네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너는 활짝 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으면 넌 시들기 때문에 넌 그런 존재다.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네가 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넌 굉장히 약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거는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가 약한 그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너보다는 조금 더 약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어떤 그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사실은 너와 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
네가 만약 그걸 이해한다면, 그 사람들 관점을 너의 관점으로 똑같은 관점을 볼 수 있다면, 너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관계를 가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이 너의 안정감을 깨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클라우디아라는 이 사례를 이제 바니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오늘은 한번 시간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클라우디라는 사람은 여자예요. 여잔데 그 맹인입니다. 맹인.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맹인이라고 하면 또 장애인들은 막 뭐라 그럽니다. 장애학교 가면은. 자, 근데 그 다음에 그 관계 맺기를 막 두려워하는, 그 혼자만 막 이러고 싶어하는 그런 장애를 뭐라 하냐면 자폐라 그래. 자폐. 그래서 이 클라우디라는 아이는 이 여자아이인데 자폐와 그 다음에 이 시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중복장애라 합니다. 이런 걸 중복장애. 어느 날 이 클라우디아가 라르시 공동체에 왔습니다. 근데 클라우디아가 원래 있던 그 공동체는 아까 그 바니에가 얘기했던 그런 일반적인 공동체, 굉장히 어린아이가 울지도 않는 그 외롭게 만드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억압이죠. 사실은 네가 어떤 욕구를 느끼건 간에, 네가 뭘 원하건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내가 밥은 준다. 언제? 내가 정한 시간에 나는 밥을 준다. 무엇을? 내가 정한 메뉴를. 네가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자체가 억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 폭력이죠. 근데 그거를 일상적으로 당하고 살았던 클라우디아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라르시 공동체로 온 거예요. 그때 이 클라우디아가 이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쨌거나 그 어떤 그 자기가 원래 있던 장소,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시설이 비록 억압적이었겠지만 익숙했죠. 안정감을 가졌어요. 특히 자폐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온 거예요. 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숙한 인격이라면 자기가 그 부분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또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성숙하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억압적인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클라우디아는 라르시에 와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고통, 불안,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안 하면 힘드니까, 자기가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모든 사물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거기서 바라보는 모든 물건들, 거기서 모든 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막 폭력적이 되죠. 물건 딱 보고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사람들 보면은 막 피하려다가 막 이렇게 쫓아오면 막 때리려고 그러고, 때리고 실제로 막 꼬집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명 지르죠. 클라우디아는 밤낮으로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 그냥 막 배설물을 해가지고 막 문대고 막 이런 어떤 그 이상 행동을 막 했다는 거죠. 완전히 미친 것 같았다. 마니에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것 같았다. 근데 마니에는 정신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깊은 영적인 그 이해가 있었습니다. 마니에가 지금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그 정신병을 가진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볼 땐 그게 엄청난 울부짖음이다. 벽이다, 병. 울부짖음이자 병이다. 근데 왜 생기는 병이냐면 고통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받는 그 스트레스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내가 가만히 머무르고 맨정신에 있다가 나는 진짜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내가 맨정신을 놓는 거. 맨정신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고, 맨정신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나도 모르는 그 어떤 그 내 이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솟구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흐름과 그 이 마음이 흘러가는 것과 정신이 막 향하는 곳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러면 그게 미치는 거죠. 예. 마니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다. 그거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면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울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어린아이처럼 발을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발버둥치면서. 어? 저는 그런 거 봤어요. 봤는데 정신병은 바로 그게 일상화된 거다. 많이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그 억압과 진짜 그 고통, 진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극심한 고통, 그래서 그 정신병과 같은 그런 울부짖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의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처녀로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얘기만 할게요.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니에는 그 7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일깨워 주기라는 겁니다. 일깨워 주기. 자, 무엇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까?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이걸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시도했지만 항상 실패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맨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 장애인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일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울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클라우디아처럼 되는 거죠. 근데 바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외로운 것이다. 그 외로움의 원천은 뭐예요?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다. 근데 그 관계에 실패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사람이 뭐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고 뭐 그럼 잘해야지만 그걸 관계를 만들어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바니에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은 특히나 그게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니에는 장애인들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클라우디아가 정신병자로 보일 정도의 어떤 그런 광란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그 클라우디아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눈, 그게 바로 근본적인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세상처럼 그냥 그 클라우디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타났을 때 그냥 선별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얘 보니까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네. 얘 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네. 판단 끝. 그러면 그냥 이제 나는 배척, 거절. 이러면 끝나는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니에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막 클라우디아가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냥 그 다음에 막 사람들 막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막 들어온 거 막 이러면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죠, 사실은. 왜?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나한테 빗대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저런 행동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 안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니에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나 외로움이 있다. 누구나 그 외로움의 절망을 알고 있다.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아이의 어떤 그 행위는 절망의 표현이다. 나도 절망한 때가 있었다. 나도. 내가 그 절망했을 때 표현은 달랐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술 많이 먹고 막 술 취해갖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렇게 그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걸 풀어가잖아요. 그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술 먹어, 뭐 노래방 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근데 클라우디아는 그게 그냥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들어온 짓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니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절망을 갖고 있고 쟤도 절망을 갖고 있고 그 표현하는 행동이 틀릴 뿐이지 같은 절망을 갖고 있다는 같은 절망을. 그거를 내가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이의 저 행동이 지금 내가 느꼈던 그 절망,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 어떤 절망을 이 아이도 클라우디아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것 뿐이다. 근데 얘가 그 표현하는 거를 잘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정신병자처럼 자기 마음과 정신이 가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러지 않으면 억압이 들어왔으니까. 억압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거를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뭡니까? 이제는 소통을 해야 돼.
네. 야, 그러면 어떻게 정신병자처럼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소통을 하려면, 자, 클라우디아가 그렇게 정신병처럼 하게 된 이유가 뭐랄지 아까? 너무나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밀려왔고, 그죠? 내가 맨정신으로 그거를 갖다가 그 스트레스와 그 억압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탈출구로 피해버린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통하려면. 그 억압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억압이 없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너를 네가 원하는 어떤 너의 마음과 너의 의사와 이런 것들 내 존중할 것이다. 그런 걸 자꾸 알려줘야 돼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클라우디아가 몰랐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건 간에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신병자라고 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럼 때리는 거를 원할 것 같아요? 정신병자라고 해서 막 때리면 그거 좋아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래도 그거 좋아합니다. 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그거 좋아하지? 막 소리 지르고 자리 가라고 이러면 싫어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니에가 끈질기게, 우리는 너를 억압하지 않아. 우리는 너를 존중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의사를 자꾸 드러내주면서, 이제 이 아이는 뭐 해야 돼요? 소통을 하려면 네가 나한테 소리 지를 필요 없어. 소리 지르지 않고 이쁜 말로 해도 괜찮아. 우리 다 알아듣고 있어. 듣고 있어 지금. 네가 그렇게 막 과격한 행동을 안 해도 나는 너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 너는 나의 관심의 초점이야. 이렇게 계속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소통의 규칙을 만들어 가줘야 돼요. 만들어 가줘야 돼. 네, 그게 소통하기의 어떤 과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관점. 네 번째는 축하해주기. 여러분, 이 축하해주기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거를 기뻐해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니까 바니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하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축하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즐겁다는 표현을 해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축하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클라우디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있으면 좋아. 기뻐. 네. 그 다음에, 야, 나는, 클라우디야, 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있고, 그 너라는 존재가 나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난 이 순간이 너무 기뻐. 그래서 나는 너의 삶을 축하해주고 싶어. 너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고,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를 축하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생각하는 거, 네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축하해주고 싶어. 왜?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잘 되길 바라니까. 그게 축하해주기입니다. 마니가 말하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자립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클라우디아를 사랑합니다. 내가 클라우디아를 이제 인정을 해줘요. 소통도 해주고 축하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줄 게 뭐예요? 클라우디아를 어린애처럼 그냥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끌라 그러고 말 잘 들으면 이뻐 착해. 그러면 또다시 억압이 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죠 그거는. 그죠? 예. 그 엄마들이 그 공부를 하라고 이제 체근을 할 때 아이들한테 막 회초리를 들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가서 살금살금 이렇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원래 잘할 수 있는 애야. 이번에 잘하면은 엄마가 뭐 선물 하나 사줄게. 뭐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내가 사줄게. 넌 잘할 수 있고 말고 이거 꼬시는 거잖아요. 지금 꼬시는 거. 예? 그럼 하기 싫어도 꼭 선물이 좋아서 또는 엄마한테 그거를 내가 인정을 받고 하는 걸 내가 그 따라가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윽박 지르고 이렇게 뭐 하는 거보다는 뭐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너는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대로만 해야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관계 깨지는 거야. 선물 안 주는 거야. 공부를 못하면. 그죠? 엄마 사랑 못 받는 거야. 공부 못하면. 그거잖아요, 그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빠니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건 상대방의 능력을 존중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네가 뭘 생각을 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장애인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라는 부분, 그 사람이 그 아이나 그 장애인들이 우리한테 뭔가 요청하는 부분, 조언을 구하는 부분, 그 부분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서포트 해야지. 내가 이걸 막 끌어가려고 그러고 이거 내 말대로 안 해주면 너는 끝이야. 나랑 안 놀아 이제. 너랑은 끝이야. 그거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영원히 어떻게 돼? 나한테 종속돼야 돼.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을 이 능력을 인정해주고 설사 지금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진짜로 어려워졌을 때는 가서 도와주고 하지만 그 도와주는 게 나의 의사대로 따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싶은 그 방향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자립입니다. 그게 마니에가 말하는 자립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마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것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클라우디아는 자기의 몸에 대해서 즉 뭐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이런 어떤 청결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부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것. 자기의 삶에 대해 책임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 이 관점이 이 책에서는 외로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또 내가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감을 새롭게 그 규칙을 만들어가고 내가 또 그 규칙에서 새로운 어떤 안정감을 찾아내고 또 그 안정감이 나온 다음에 새로움을 가서 또 다시 찾아가고 이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발달이라고도 하죠. 발달.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네가 찾아가야 되고 네가 만들어가고 네가 스스로 갖춰야 된다는 거를 알려도 주고 하지만 그 능력을 인정도 해주고 또 도저히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좀 가서 그 부분 도와주고 이게 자립의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마니에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6번째 관계를 맺는 것. 관계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능력을 키워줬을 때 자,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등한 어떤 상호 신뢰, 상호 소속감,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아름답게 봐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축하해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막 이해해주는 거, 소통하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됐고, 이제 클라우디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립의 어떤 싹을 갖게 되고, 자립의 어떤 기초적인 역량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자기한테 종속시키고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주고, 정말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있구나. 이게 신뢰입니다. 이게 신뢰죠. 예. 그리고, 이 도와줬던 사람도, 또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내 말이 맞았잖아. 클라우디아가 처음엔 정신병자 같았지만,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내가, 클라우디아의 말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인정해주니까 달라지잖아.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상호 신뢰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기는 관계.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죠. 자, 그래서, 이 신뢰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 그래가지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지식도 주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내가 내 거 이것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가 그런 거는, 즉, 사랑하고 싶은 거는 어떨 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았을 때. 그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사주고 막 하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잘해주고 있으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제가 뭐 해주고 싶어 해요. 막.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더 큰 인격에서, 더 성숙한 인격에서 사랑이 먼저 흘러나가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신뢰가 싹 트고, 그럼 서로가 상호 관계가 형성되면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용서하기. 바니에가 말하는 용서하기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를 억압했던 그 세상을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니에는 클라우디아가 자기가 아름답다는 걸 몰랐다 그랬잖아요. 첫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라르시에 있는 사람이 클라우디아가 아름답다는 걸 자꾸 일깨워주려고 그러고 그걸 인정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젠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클라우디아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 나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제까지 생각해서 바뀌는 거를 바니에는 이거를 용서하기라고 얘기했어요. 용서하기. 예. 그 용서하기라는 건 왜냐면 자기가 예전에 형성됐던 것들은 자기가 억압되고 자기가 그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형성된 왜곡된 자기였어요. 근데 그 왜곡된 자기가 이제는 성숙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개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어릴 때 불우하게 자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굉장히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로 성숙한 인격이 되려면 어느 단계는 반드시 부딪힙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성숙에, 삶의 어떤 성숙에, 자기 어떤 만족에, 삶의 결핍이 생깁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뭐 능력이 있더라도, 자기 어떤 행복감과 자기 어떤 만족과 또 가정생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구멍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 예. 자, 그래서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클라우디아를 도와주는 사람도 그렇게 끊임없이 그 어떤 이해와 진짜 사랑과 그 다음에 이런 걸 베풀 수가 있었고, 또 클라우디아가 어떻게 그 극심한 어떤 고통과 진짜 그 정신병을 당할 정도의 그 또 중복장애 속에 그런 어떤 어둠 속에서 환하게 피어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에 뭐가 필요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마지막 결론일 수도 있어요. 바니에는 그것을 기도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특히나 마지막 단계에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 개인적으로. 바니에가 이 용서하기라는 것을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챕터로 기도하기라는 말을 넣은 것은 아마도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그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바니에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매일매일 내가 부딪히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일상이 있어요. 그 일상에서 한 걸음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막 부딪히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부딪혀서 내가 지금 막 그 거기 딱 직면해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추구하고 있는 어떤 비전의 과정, 미래의 어떤 소망 이런 관점에서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랑 관련되게 바라보지 말고 가능하면은 좀 관조하듯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니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과 소속감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내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약간 떨어짐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가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이제 누구를 부르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난 답이 없어요. 그 공간 안에.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에 사랑과 소속감이라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내가 마음을 열어놨어요, 지금. 자, 그럼 그 자리에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또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의 이
관련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의 완악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외로운 마음.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용서를 청했다. 나의 마음, 그 완악함에 대해서 용서를 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완악해진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완악하게 만든 그 사람들, 그 어떤 일들을 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들의 겪은 사랑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감사를 하게 됐어요. 예, 감사할 수 있었고, 각자 자기들 앞에서 꿈틀거리는 이기심을 없앨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디아가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 이름이 나단이거든요. 그 나단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자 클라우디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기적으로 말고. 이기적인 건 뭐냐면 다른 사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면서 나를 사랑하는 게 방어적으로, 이게 이기심입니다. 근데 지금 바니에가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내가 비록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조차도 다른 사람한테 축하될 수 있고 축하받을 수 있고,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축복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알았을 때 개방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관점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관계가 형성되는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깨지고 이기심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바니에가 말하는 기도의 효능이죠. 네. 자, 그래서 바니에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의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격려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그런 소속감은 사랑이 넘치는 어떤 씨앗을 갖고 있다. 그것이 만약 어떤 사회라면 그 사회는,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 씨앗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회는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바로 그들 주변을 둘러싼 이들의 어떤 필요성,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 또 모든 이의 필요성에 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가 진짜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마음을 열고 개방적이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바니에는 열림을 향한 성장, 열림을 향한 성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 성장을 타인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대한 귀 기울임, 특히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상호 간의 욕구에 대해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향해서 성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니에는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선한 사회의 태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믿기 시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에 대한 연결고리를 느낄 때에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오늘 그 바니의 이 책, 이 한국 책, 요 번역서로요 57페이지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예, 이게 전체가 한 4개 정도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나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바니의 이 생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